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모임을 했다가 코로나19에 확진되거나 자가격리된 경남도의회 전현직 의원 18명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예정입니다. 작년 여름 수해를 입은 진주 남강댐 아랫마을 주민들이 1년이 지난 지금도 거처를 찾지 못하고 임시 숙소에 머문 채 다시 장마를 맞았습니다. 최근 경남에서 가정폭력과 극단적인 선택으로 3명의 학생이 목숨을 잃었는데 학교에서 실시하는 정서 행동 검사에서는 위험군으로 분류되지 않았습니다. 창원 시내버스 노사의 임금 협상이 오늘 새벽 극적 타결돼 창원 지역 버스들이 정상 운행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시민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공직자들의 일탈 행위. 지탄받아서 마땅한데요. 이번엔 경남도의회 전현직 의원 18명이 방역수칙을 위반한 모임을 했다가 확진되거나 자가격리돼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게 됐습니다. 신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도의회 전현직 도의원 등 18명은 지난달 28일 진주 모 식당에서 열린 10대 도의원 저녁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어긴 겁니다. 일주일 전엔 일부 전현직 도의원이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한 전남으로 부부 동반 원정 골프 여행을 떠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좋아하기가 좀 곤란하니까. 골프 여행 참석자 중 일부가 저녁 모임에 참석했고 그 뒤 전직 도의원 2명이 확진되고 현직 도의원 4명이 자가격리됐습니다. 당초 8명이 떠난 골프 여행 역시 역학조사 결과 12명이 모인 것으로 확인돼 방역당국이 추가로 과태료 처분을 진행 중입니다. 12명이시네요. 그리고 위반이시죠. 아직 통계가 아니고요. 일단 내부적으로 저희도 CCTV 정확하게 또 확인을 해야. 한편 경남엔 16명이 신규 확진됐습니다. 지역별론 창원 11명, 진주 양산 2명, 통영 1명입니다. 창원 확진자 가운데 3명은 롯데마트 3개점 근무자와 가족으로 지난 3일 이후 9명의 누적 확진자가 나오며 해당 마트는 일시 폐쇄됐습니다. 또 창원과 진주, 통영에선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과 근무자가 확진돼 접촉자 검사가 진행되는 등 학교를 중심으로 한 확산세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 네, 오늘도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데요. 지난해 여름 수재민 가운데 아직도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임시 숙소에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진주 남강댐 아래 주민들인데요. 언제 안전한 곳으로 이주할 수 있을지 기약도 없이 다시 장마를 맞았습니다. 이준석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남강댐 아래 진주 애양골. 7평짜리 컨테이너 집 8채가 들어서 있습니다. 지난해 이런 물난릴 때 집이 물에 잠긴 주민들의 임시 거처입니다. 물이 어디 다 차가지고 대형을 쳐갖고 우리 안 나왔으니까 그래 그 당시에 다 안 죽기 다행이라 해. 임시 시설에 거주하는 주민의 집인데 이처럼 폐허로 변해 고쳐 쓰기도 힘듭니다. 작년처럼 다시 잠길 수 있어 주민들은 집수리도 평생 살던 집으로 돌아갈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그나마 댐과 하천의 관리 소홀이 수해 원인이었다는 환경부의 조사로 배상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주 지역 수재민 100가구의 1차 손해사정 피해액은 모두 20억 원가량. 전액 배상에도 가구당 평균 2천만 원으로 이주 비용으론 턱없이 부족합니다. 2천만 원 갖고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어디로 가겠습니까? 갔다가 쭉 와 나가서 문제 해주시는 진주시가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에 이주 대책 반영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난달 시작한 종합계획 용역 기간만 2년으로 이주 대책 시행 시기는 불투명합니다. 남강댐 아래 수재민들이 정부와 수자원공사에 특단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이유입니다. 올해도 작년처럼 방류를 한다면은 작년에 잠겼던 그 가구들은 전체적으로 물에 잠길 수 있으니까 그 가구들은 전체적으로 이주를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죠. 올해는 집중호우와 댐 방류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기를, 또 하루빨리 안전한 곳으로 이주할 수 있기를 주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장맛비가 무섭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아침 출근길 조심하게 이동하셔야겠는데요. 현재 경남 대부분 지역에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진주를 포함한 8개 시군에는 호우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 호우특보가 내려진 만큼 오늘과 내일 많은 양의 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해안과 지리산 부근은 최대 200mm 이상의 많은 비가 퍼부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낮까지 남해안과 경남 서부 내륙 지역은 거센 비가 내릴 것으로 보여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시간당 50mm 이상 매우 강하게 내리겠고요. 일부 지역에는 시간당 80mm 이상 비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또 거제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되면서 많은 양의 비와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보입니다. 호우와 강풍 피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레이더 영상 보시면 강하게 발달한 비구름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비구름대는 동서로 길게, 남북으로는 좁게 발달하면서 강한 비를 뿌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예년 수준의 기온을 보입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창원이 24도, 의령은 23도에서 시작하고요. 한낮 기온은 대체로 25도에서 27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거창의 낮 기온 27도, 진주는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대부분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과 모레 장맛비는 쭉 길게 이어지겠고요. 길게 이어지는 비에 안전사고 특히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지난 한 달간 경남에서는 3명의 학생이 가정폭력 피해를 입어 숨지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실시한 정서 행동 특성 검사에서 이 학생들은 모두 문제가 없는 걸로 분류됐는데요. 목숨을 잃을 만큼 위험에 노출됐는데 검사 결과는 왜 이렇게 나왔을까요? 부정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의붓어머니에게 폭행을 당해 숨진 중학생 A양. 2년 전부터 폭행에 노출됐지만 학교에선 이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실제 A양은 숨지기 한 달 전 학교에서 실시한 정서행동 특성검사에서 문제가 없는 학생으로 분류됐습니다. 이번 교사도 학대 정황이 따로 없었다라고 하고 담임도 학대 정황이 없었다라고 하니 지난달 21일엔 중학생 2명이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려 1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이들 학생도 여러 번 상담을 받았지만 정서행동 특성검사에선 문제가 없었습니다. 학생 교육 활동 그리고 성격 그런 것을 지원하기 위한 성별 검사이기 때문에 무슨 기계에서 점수로 딱딱딱 나눠주시지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지난달 17일 학원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고3 학생은 검사 결과가 폐기됐는데 보존기한이 1년이기 때문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까지 3년에 한 번씩 4월과 5월 사이 검사가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학생 스스로 작성하는 설문과 온라인 조사로 문항이 60여 개밖에 되지 않아 폭행과 우울증 등을 숨기면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실제 위험군으로 분류될 때 상담센터 등에서 실시하는 심층 검사는 500문항이 넘습니다.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렇게 노출하게 되면 불이익을 당할 것이라는 것, 또 뭔가 이렇게 자기를 알리고 싶지 않은 욕구가 있다 보니까 아마 솔직하게 응답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경남교육청은 현재 이루어지는 검사는 교육부가 주관하는 것으로 임의로 조정할 수 없다며 다른 보완 대책을 찾아보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오늘 파업을 예고했던 창원 시내버스 7개 회사 노조가 밤샘 협상 끝에 사측과 임금 협상을 타결해 창원 지역 버스들이 정상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협상 11시간여 만인 오늘 새벽 1시 반쯤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중재 아래 임금 동결과 정년 만 62세 설정, 무사고 수당 월 3만 원 인상 등에 합의했고 오늘 새벽 5시부터 예고됐던 시내버스 542대 운행 중단은 철회됐습니다. 투데이 경남 순서입니다. 함양국감 읍면 장목반 회의가 오늘 오후 6시 30분 함양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립니다. 제2차 거창군 평생학습 실무위원회가 오늘 오후 4시 거창군청 대회의실에서 마련됩니다. 진해신앙 정책 대토론회가 오늘 오후 2시 진해해양공원에서 펼쳐집니다.
이방농협 마늘 경매식이 오늘 오전 10시 40분 창녕 이방농협에서 열립니다. 국립공원 구역조정 관련 남해군 상설협의체 회의가 오늘 오후 3시 유배문학관 다목적 홀에서 예정돼 있습니다. 진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47억 원 규모의 추가 지원 대책을 시행합니다. 진주시는 소비 활성화를 위한 진주사랑 상품권 확대 발행에 22억 원, 지방세,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15억 원, 경영 환경 개선 10억 원 등 모두 47억 원의 소상공인 맞춤형 추가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남해군이 1년 이상 전기와 수도를 사용하지 않아서 빈집으로 추정되는 1,500여 동에 대한 정비에 나섰습니다. 남해군은 빈집이 장기간 방치되면서 화재나 붕괴 위험이 높아지고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어 빈집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정비 사업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하동군이 청년 소통 공간 3곳을 조성합니다. 청년 소통 공간은 이미 문을 연 북천면을 시작으로 하동읍과 고전면에 각각 들어서며 읍면 사무소나 민간 건물을 리모델링해 청년들이 취업과 창업 성공 모델을 발굴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됩니다. 경남과 부산, 울산 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보완입법 건의문을 법무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당대표를 포함한 정당 측에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중대재해로 인한 사업주 처벌은 반복적인 사망사고의 경우에 한해 처벌하고 법률상 처벌 대상인 경영 책임자 등의 개념을 명확히 하며 처벌 의무 주체를 한 명으로 구체화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하고 대변하며 사회적, 경제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민주당 경남도당 노동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위원장에는 유형준 한국노총 경남본부 수석 부의장이 선임됐으며 한국노총 경남본부 산하 20명의 노조위원장 또는 지부장들이 부위원장과 위원을 맡게 됐습니다. 밀양시와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단체장들이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들 4개 지자체는 이번 협약에 따라 관광 활성화를 위한 공동 마케팅과 주요 관광시설의 공동 할인 정책 추진, 그리고 공모사업 상호협력 가능 분야 발굴 등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이 오세아니아 지역 선사로부터 액화 천연가스 운반선 3척을 6,545억 원에 수주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중공업이 수주한 LNG 운반선은 메탄이 불완전 연소돼 대기 중으로 방출되는 현상을 줄이고 연비를 높인 독일의 차세대 LNG 이중 연료 엔진이 탑재될 예정이며 오는 2024년 2월까지 순차적으로 인도합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6월 5째 주 경남 지역의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584.33원으로 전주보다 12.67원 오르면서 9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경유 가격은 전주보다 12.96원 오른 리터당 1,382.23원을 기록하면서 4주 연속 10원 넘게 오르는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경상남도가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경영 기술 혁신을 이룬 중소기업과 우수 장기 재직자를 포상하기 위해 경남 중소기업 대상 포상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신청 자격은 경남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과 장기 재직자로 오는 16일까지 경남 중기청으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되며 선정된 기업엔 도중소기업 육성자금 우대금리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기술인들의 창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창원 마이스터센터와 창업지원센터가 어제 창원시 팔룡동 단계 창업주택에서 동시에 문을 열었습니다. 창업주택에 마련된 1층 마이스터센터에선 기술사와 명장 등이 교대로 상주하며 기업에서 발생하는 애로 기술을 지원하고 창업센터에선 창업 정보와 컨설팅, 투자 지원 등 창업 활동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은 이달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시행돼 공공도서관 자료실과 자유학습실, 강좌실을 확대 개방해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창원도서관과 김해도서관을 비롯한 경남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은 수용 인원을 1단계는 70%, 2에서 4단계는 50%로 조정하고 자유학습실은 기관 여건에 따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 또는 9시까지 개방합니다. 경남도 내에서 창원에 이어 두 번째로 김해 장유에 이동 노동자 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이곳은 앞으로 대리운전자와 퀵서비스 기사, 학습지 교사, 보험 설계사 등 모든 이동 노동자가 이용할 수 있으며 구직 지원과 복지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됩니다. 운영 시간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후 3시부터 다음 날 새벽 6시까지입니다. 경상남도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시행한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사업의 신청자가 당초 목표인 5천 명에 한참 못 미치는 480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일부 시군에서 올해 당초 예산 확보와 부서 내 업무 분장이 늦어짐에 따라 사업 진행과 대상자 선정이 지연되거나 저조했기 때문인데 도는 저소득층에 연간 24만 원까지 반려동물 진료비를 지원하는 이 정책에 적극 신청을 당부했습니다. 산청군이 관내 북부 권역의 화재 진압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환자 이송을 하기 위한 긴급 출동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금서 119 지역대 건립을 추진합니다. 산청군은 금서지구대 설치 사업이 내년 말 완공을 목표로 설계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공사가 완료되면 소방 인력 15명과 차량 3대가 배치돼 금서와 생초, 오부면 등 3개 면을 관할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김해시는 도심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2023년까지 12곳에 공영주차장 1,118면을 추가 조성합니다. 시는 이와 함께 기존 공영주차장을 유료화하고 주차정보 시스템을 설치하는 한편 학교와 종교시설 부설 주차장을 개방해 주차난을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프로축구 경남FC가 포항 스틸러스에서 수비형 미드필더 윤석주를 임대 영입했습니다. U17 국가대표팀에서 2골을 기록했던 윤석주는 정확한 킥 능력과 빌드업 능력이 뛰어난 선수로 평가받고 있으며 곧바로 팀에 합류할 계획입니다. 뉴스투데이 경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